자, 미래에셋증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이 우리가 저점을 잘 잡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직 한 번도 이렇다 조정 없이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보합권의 흐름으로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증권가들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오늘 마찬가지로 20%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빠르게 선점하면서 수익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이 미래에셋 증권이 왜 제일 선두로 가장 많은 재료의 호재를 주식 상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만큼 확실한 대장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10조 달성, 10조 클럽에 들었다라고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또 9,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11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 상승을 확실하게 차분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재료는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책주로서의 상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책이 어디까지 이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기적 고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맨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고 가다 보니까 저도 좀 머쓱하긴 한데, 사실상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락 이후에 재상승하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건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되만은 이용을 해야만 하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말씀드리면서 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이제는 재료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정책주로서의 코스피를 5천까지 만들겠다. 저는 좀 허무맹랑하다 생각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3천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허황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요,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는 힌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지금은요,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 미래에셋 증권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꼬꾸라질 수 있다. 금은방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금값이 올라가면요,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거는요, 금은방 주인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주식 가치로서의 호재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상 미래에셋 증권은요, 타 회사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증권 사니까. 투자 사니까. 그러면은 이 주식의 가치가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미래에셋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늘어난다. 즉 가치 밸류업의 가장 확실한 재료인 보유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호재 적용, 즉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 정책주로서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끌고 가서 온전히 이 수익 최대치를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 또한 속도를 내고 있고, 이제 정말 6월 안에 상법을 개정 완료하겠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윗꼬리가 나왔다, 고점 시그널이다, 매도하시겠습니까?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네가 단기적 고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나오는 거냐? 코스피가 밀리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기관이요,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어요. 지금은 기관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 중입니다. 누가 팔아주고 있습니까? 최근에서야 외인들 좀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의 동향 확인해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물량은요, 개인들에게서 나왔어요. 개인들이 거의 1,000만 주 정도를 뭐였습니까? 매도했어요. 그 누가 다 가져왔다? 기관이 가져왔다. 지금 외인들도 매도를 가담을 하면서 그 물량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수급들 중에 너무 또 한 주체만이 이렇게 엄청난 보유량을 늘려나간다는 거,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지금 기관이요, 이거를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은 이 정도 왔으니까 매도를 하는데, 그 물량을 받으면서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안 팔아? 그러면은 더 올려줄게. 팔아.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주가가 워낙 잘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 심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지금의 내가 매수를 통해서
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고요. 특히 누구에게? 개인들에게. 앞에서는 개인들이 잘 팔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개인들 또 매도를 안 하는 상황, 오히려 매수를 하고 싶은 상황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요. 앞에서는 미친 듯이 팔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팔았던 물량을 후회한다는 듯이 좀 쓸어 담는 모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관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 겁을 줍니다. 협박을 해요. 야, 너네 지금 내가 상승 만들고 있는데 이 상승의 주체가 바로 난데 너네가 내한테 끼어드네? 나 이거 안 올려. 매도해버릴 거야. 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 내에서 가장 확실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들이요, 매도를 하는 순간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재료의 부재라던가 재료 소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수급적인 영향만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영역에서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패닉에 빠지면서 매도하는 패닉셀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하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실상 손실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다시 주가를 들어올린다. 즉, 이 하락은 온전히 개인들 또는 외인들의 이탈 물량을 유도하기 위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락치에 대해서는 자,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왜? 개인들의 심리에 요인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해야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다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를 매수로서 대응을 하려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중요한 거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는 어디서 매도를 하는가겠죠. 지금은 뭐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추가 매수는 눌렸을 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서 매도가를 잡아내야겠지만 매수가가 필요한 자리가 나오면은 매수. 자,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게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상 영상으로는 그게 힘들고 저 역시도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거고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확실하게 수익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와 구독,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받아가시는 방법은 010-4920-8706번. 자, 이게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미래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온 타점 1번 매도겠지만 2번은 뭐다? 매수다. 예. 자, 이거 반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남들은 상승 최대치가 수익의 최고봉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서 우리는 평균 단가를 높이는 매수,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비중 조절로서 해 나가다는 거예요. 예, 요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익은 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자체가 없죠. 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위에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자, 주가가 떨어진 과정 속에서 매도를 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잡아가는 타점에 온전한 집중력을 쏟아 부으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 자, 이게 말은 쉽지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낸다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라면은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좀 마음가짐 준비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좀 센치해져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한참 전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 상승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심지어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단기간에 수익을 최소 30% 이상 챙겨가고 계신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대응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앞에서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정말 팔아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매도를 하는 경향이 점점 빈도수가 잦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확정적인 상승이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은 자, 짧게 봤을 때는 단편적인 매도 한 번으로써 수익을 가져가는 확정짓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상승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포기를 한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기회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4일 전에 10조 클럽 입성 축하드립니다 라고 박수치면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11조가 됐다고요. 최소 1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4일 만에 더 나왔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이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또한 저는 확실하게 좀 잡으면서 갈 거니까 함께 대응하셔서 확실한 수익 우리 정말 멋지게 한번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즐거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